안녕하세요. 질문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 박성춘입니다. 오늘도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어떻게 적응하고 정착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은 어떻고 학교, 특히 선생님 두 분은 여기 남한에서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시니까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남한에서의 정착, 뭐 어떤 분은 뭐 탈북의 과정, 초기 정착,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약 10년 가량 사셨으니까 거기에 궁금한 점들 다양하게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그럼 그 질문을 듣고 한번 선생님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남한에서의 정착이나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지난 여름방학 때 탈북 청소년 예비대학을 하면서 탈북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각종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에 처음 낯설게 적응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어려움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나왔을 때는 다 똑같은 데서 다 좀 모르는 데서 낯설게 이렇게 적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 탈북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탈북자들이 오면 이렇게 뭐 학원을 가라 뭐 이렇게 해주는 데가 별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체계화가 돼 있어서 많이 이렇게 학생들이 오면 이렇게 다 돌봐주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 같은 것도 있고,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뭐 식당 일도 해봤고,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하고 체질이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그만두고 학원도 다녀서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회사에 들어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회사에 대해서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길래. 그러니까 학생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지금 남한에 있는 학생들도 다 똑같이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젖어서 똑같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지 않을까. 근데 어른들은 더 정착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너무 그 내용은 너무 길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어른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학생은 공부하면서 그나마 적응해가면서 사회를 배워갈 수는 있지만은, 어른들은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40대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빨리 따라가는데. 예. 제가 그 탈북민이 적응이 어려움인데 딱 한마디만, 얼마나 어려울까, 이거를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러분 차를 드시면서 설탕 타워서 드셔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북한은 차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올 때 나는 공부도 잘했고 영어도 잘해서 외래어만은 남한에 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한테 하는 교육이 남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라. 그래서 어느 날 만남의 자리에 나갔는데 그 어떤 분이 그 커피 타시면 거기다 설탕을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를 마시려고 저분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지 하고 그 차에 설탕을 딱 탔는데, 녹차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차에 왜 설탕 타세요? 아니 너무 창피해서 이게 아닌 것 같구나. 저는 원래 차에 설탕을 잘 마셔요. 이렇게 이 정도로 문화의 차이가 심해서 일단은 적응의 어려움이 문화의 차이에서, 그 학생들도 아마 어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문화 차이가 힘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참 문화의 차이. 저도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왜 여기에 왔을까, 차라리 한국에 가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후회도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뭐 그런 고민들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또 어떤 다른 질문 없나요? 그 남한에서는 그런 모든 그 권리 구제를 본인이 원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 소송을 민사 소송을 제기하든 형사 소송 고소를 하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것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북한과 또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남한에서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를 이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이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개인이 소송할 수 있는, 물론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법적으로 다 있지만 저희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본인이 제기한 적이 거의나 100% 정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법에서 알아서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하면 범죄자 취급을 해서 형사소송을 하거나 그렇긴 하지만 민사소송이 사회적으로 많이 돌아가는 거는 이혼재판. 그런 것밖에 없고 내가 누구랑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걸 내가 법에서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는 남한이 그게 제일 좋았어요. 내가 억울하면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북한은 그냥 법에서 알아서 잘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민사소송도 거의 아니고 형사소송을 해서 감옥 보내거나 단련됐다 그러고. 근데 남한에 와서 저는 좋았던 점이 변호사님들이 북한은 변호사라면 어떤 개념이냐면 말 잘하는 사람. 사실 법에서 이렇게 그래서 누가 얘기 잘하면 저 또 변호사 같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변호사가 이 주민들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많지도 않고 변호사 사업소가 없고 검찰서 안에 변호사가 있어요. 여기처럼 변호사 사업소가 그런 게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 자체가 없고. 근데 여기 변호사 선생님들이 개인을 억울한 점을 다 대변해서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 남한에서 제가 어려웠던 점은 법을 잘 모르니까 북한 법에서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화가 나면 누굴 두드려 패도 그게 본인이 신고 안 하면 그냥 무마가 되는 건데 여기는 내가 요만큼 맞아도 똑같이 맞았다고 자기 절로 뭐 뜯어서라도 같이 뭐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와서 안타까웠던 점은 여기가 증거가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누구랑 분쟁이 붙었는데 내가 당했는데 그분이 내 증거를 지가 가지고 이게 이렇게 당한 겁니다. 이래서 제가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 남편이 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나보고 그러게 최경홍 씨도 왜 증거를 잡아야지 앞으로는 증거 가져오라고. 그래서 억울했던 점이 있고 제일 안타까운 점은 법적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도 10년이 지났으니까 알지. 처음에 온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 무료로 해준다는데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료 변론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걸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변호사를 어떤 사람 선임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어느 변호사를 짚어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 게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없나요? 우리 선생님들께. 네. 저는 지금 교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남한에서는 교사가 되려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학교 현장에 가다 보면 담임 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탈북 학생들 이렇게 코칭 담당 교사로 계시다고 해서 일단 제가 드는 의문은 이제 교사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의 교사로 가게 되었으며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담임이 되었을 때 이제 다문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받았지만 탈북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이제 선생님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돼서 교사가 아닌데 학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데 저희는 정교사가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서 있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교사 명칭을 받을 수가 없고 저희가 또 공부해서 하겠다 하면 또 이 나이 먹고 너무 또 시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지금 있고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서 탈북 학생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있는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편해해요. 예, 특히 아까 탈북 학생,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탈북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가르치냐고 했는데 학교들에서 탈북 학생은 약간 밀집돼 있어요. 예, 지금은 좀 전국에 퍼져 있지만은 약간 밀집돼 있어서 저희처럼 한 15명 이상 있는 학교에 저희 같은 선생님들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학교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 없는 학교 갔는데 내가 이 학생이 우리 반에 있다 하면 어떻게 할지 굉장히 좀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저는 사범대학이라든지
교원대학에 다니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탈북민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옛날보다는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태어난 애들도 또 부모님은 어쨌든 탈북이니까 학교 와서는 대한민국이지만 가정에 가면 북한이에요, 솔직히. 예, 부모님들이 북한 분이시다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까? 비록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범대학하고 교원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비록 교사가 돼서 그 다음에 연수를 받아도 되기는 되지만은 그래도 그걸 안 가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예, 연수 같은 건 좀 힘들고 뭐 1박 2일 가고 이러면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딱 담당이래야 가고, 예, 학교에서 업무가 있잖아요. 뭐 안전 책임지는 선생님, 뭐 탈북 문화, 다문화 이렇게 그런 선생님들만 가지 안 가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그래도 탈북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는 3만 명이 넘게 왔으니까 한 2만 명이 넘게 여자분이신데 그분들이 애를 한 명만 낳았다고 해도 또 2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탈북 학생이 많고 그다음에 들어온 학생들도 많은데 그래도 교원대학, 사범대학 다니는 학생은 탈북 학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하나원에서 그러니까 정착하는 그 3개월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나오게 되면 주택 주로 임대주택에 배정을 받게 돼요. 근데 임대주택이 전국에 곳곳에 그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 탈북민들이 많이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근에 있는 학교에 탈북 학생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 학교들을 탈북 학생 밀집 학교라고 불러요. 최소 인원은 15명 이상이 되면 이렇게 예전 이런 탈북 학생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파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교사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법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전문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과거에는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고용이 되어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고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교에 파견을 가는 거였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라는 말이 어색하다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어서 통일교육 전담 교육사, 통일 전담 교육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름이 아직도 애매하기는 한데 여기 선생님들은 교사로 불리고 싶고 선생님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지만 여기 남북의 교육법의 체계가 현재 다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한데 교육만 보더라도 교육 행정 통일해야 되죠.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원 제도,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다른 체계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기회를 자꾸 가져서 우리가 알게 되다 보면 무엇이 다른지 무엇을 갖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질문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님들 대답에도 나왔지만 통일교육 선도교사를 남한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남한에 있는 교육대와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는 예비교사들, 현직 교사들도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여러 교수님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네. 저는 최경옥 쌤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선생님 아드님이랑 딸이랑 같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할 때 또 선생님이 어머니로서 교사시기도 하지만 또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좀 아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는지 좀 알고 싶고 또 생각해보면 그 딸이랑 1살 때 온 딸이랑 11살 때 온 아들이랑 또 힘든 점이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땠는지 좀 그런 경험 듣고 싶습니다. 네. 아들은 일단 북한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걔가 제일 어려웠던 점은 친구 어울리기. 그러니까 일단 학력부지는 둘째 문제고 학력부지는 그렇게 걔는 정규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늘 자기는 북한에서 왔다는 그런 생각, 우리 아빠 엄마는 북한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뭐 왕따는 아니라 해도 자연적으로 지가 멀어지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나는 북한
탈북 학생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걔는 무려 3년 동안이나 게임에 빠져 있었고 그냥 우리 그 따뜻한 담임생을 만나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지금 저렇게 성장을 했지만 많이 적응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애 차이 나는 점은 우리 애는 1살 때 온 친구는 어렸을 때 걔는 완전 남한애나 똑같은 애기 때문에 여기 하는 애들 다 따라해요. 뭐 지금 6학년 애들 초등학교 6학년 애들 하장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심지어는 우리 아들은 사춘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 딸은 지금 사춘기도 다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아들하고 딸이 적응 상태도 다르고 딸은 적응을 잘해요. 물론 자신감이 없는 것만은 모든 공통 탈북 학생들 똑같아요. 딸애는 여기 완전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엄마가 북한 사람, 아빠가 북한 사람은 늘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자신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처럼 그렇게 적응이 어렵거나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추가로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집에서 이제 딸한테도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나요, 가정에서? 원래는 안 했거든요. 맡은 담임선생님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그게 사실은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계속 고향이 어디였냐고 그래서 인천이라고 그랬죠. 걔는 인천인 줄 알았는데 담임선생님 멘토링이 있어요. 탈북학생 담임선생님 멘토링이 있는데 어느 날 활동 나갔다. 아유 너 1살 때 왔다며 엄마 등에 업혀 강을 건넜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애는 그때는 3학년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5학년, 4학년이 되니까 엄마 나 다 알아. 거짓말하지 마. 나 북한에서 왔잖아. 솔직히 얘기해줘.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임선생님들이 좀 주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날 때까지 북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이제 1살 때 온 아이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네요. 원래 10살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하고 물어보길래 참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탈북민들이 내가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내가 누구다를 말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우리 남한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고정관념은 TV나 뭐 이런 데서 봤던 그러니까 북한의 모습인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실제 생활에서 보면 그게 다는 아닌데 그게 북한일지는 몰라도 그게 북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데라고 하니까 나의 아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만날 때 내가 탈북자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스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스테레오타입 트렛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위협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연구를 해서 밝혀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한 다수의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고정관념이 정해져 있다면 이것이 중립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행동하고 퍼포먼스 그러니까 교육으로 하면 이렇게 어떤 결과를 보일 때 이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우리 여기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탈북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남한 사회가 우리 남한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재 생각,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픈 마인드, 열린 자세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자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아까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저 프로교육과 대학원생 마혜미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 혹시 원어민 교사 있는지 그리고 교육 방법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외국어 수업 시간에
그 북한 사람 학생들이 뭐 배우는지 좀 궁금합니다. 외국인 학생인데 한국말을 잘하네. 외국어를 참 잘하시네. 예, 어느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왔죠? 저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예. 와서 북한 학교에는 외국어 선생님이 외국인 선생님이 안 계시고요. 외국인 지방에서 보기도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선생님 보신 적 있어요? 회사? 저는 지방에서 못 봤죠. 당연히 평양에 있으면 한 번도 못 봐서 미국인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도 이렇게 만나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감사하고 예, 사진 같이 찍고 이따가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북한 학교에는 외국인 선생님 나라에도 별로 없는 외국인이 학교에는 당연히 없고 그냥 일반 사범대학을 졸업한 외국어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그리고 단어부터 시작해서 문법 그런 거는 대한민국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하고 좀 다른 점이 여기는 이제 듣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 단어 쓰기부터 팔이 때가 새까맣게 앉을 정도로 단어를 많이 씌워요. 그리고 문법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듣기 별로 듣기는 많이 안 시키거든요. 계속 외우고 쓰고 그리고 또 듣기 기재가 없으니까 지금은 많지만 그때 당시 저희 때는 그냥 쓰고 외우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범대학에는 외국어 교육과가 우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는 불어 교육과 독어 교육과 이렇게 있어요. 저는 영어 교육과하고 우리 영어 교육과도 있고. 네, 러시아어 이렇게 두 개밖에 아, 영어 교육과하고 러시아어 러시아어가 교육과.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영어랑 러시아어 교육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교과서에서 배우는 텍스트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대화문을 배울 때도 뭐 일상 대화를 배우시는지 아니면 문학이나 이런 걸 배우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북한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배워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배워주는 게 사상적인 거. 예, 그 저희가 지금도 잊어 안 먹는 게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김일성 고맙습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도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러시아어로. 예, 다른 거는 잘 생각이 안 나고 이제는 배운 지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경야는 뭐 김일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 말을 러시아어든지 영어로든지 아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안 잊어먹고 머리에 딱 뇌로 박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상적인 걸 많이 배워주고 그다음에 생활적인 걸 많이 배워줘요. 예, 일반적인 생활. 예, 근데 영어 외국어를 배워준다 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배워주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어를 진짜 단어 시험을 매주마다 시험을 보고 예, 진짜 외우고 읽고 읽는 거 많이 하고 또 책에 교과서에 있는 대로 예,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탈북 대학생들이랑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는데요. 우리 탈북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학업을 따라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경옥 선생님의 제가 아들을 또 제가 잘 아는데 그 친구는 아마 좀 이제 변화해야 되는 생활 태도가 있겠죠. 근데 많은 최근에 입국한 남한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대학을 간 탈북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 대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정말 밤을 며칠씩 새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거의 다 좌절을 하다시피 합니다. 내가 대학 생활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도로. 언어에서 같은 언어라고 하지만 정말 언어의 차이에서 느끼는 좌절감이 심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대학 차원에서도 또는 대학 이외에 여러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대학에 간 탈북 대학생들이 잘 적응해서 성공적으로 대학을 마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 이번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너무나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강에서부터 지금 몇 개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질문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이라고 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선생님들이 대답하고 선생님들이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통일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있지만 제도 통일, 환경 통일, 사람 통일이 있지만 저는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사람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계속되고 남한 사회 내에서 탈북민들과 우리 남한 국민들이
소통하고 더 나아가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 열려서 또 남북의 근로자들이 소통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질문하고 개념으로 답을 찾아보는 이런 통일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두 분이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와주신 정현동 변호사님 비롯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거 이름 적어. 나중에도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고 북한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직을 준비하고 있어서 교사 관련해서 궁금해서 왔었는데 아까 인상 깊었던 건 이제 탈북 교육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현직 교사들도 연수에 대한 열정이 너무 적다는 거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더 절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북한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조금 깰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